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김도현 목사님을 모시고 여러 어르신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전체 계신 어르신들이 우리 지역에, 우리 사회에 가장 중요한 위치에 계시는 원로 목사님들이시고, 제가 몇십 년 전에 국방대학원 교수할 때 모셨던 우리 김홍태 목사님들 오셔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마련해 주시고 연락해 주신 정영관 목사님 감사합니다. 요즘 며칠 갑자기 날씨가 추워서 제가 어디서 열강을 하다가 이 목감기가 들어와 버려가지고, 평소에 제가 목소리가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닙니다. 굉장히 우렁찬데 오늘은 좀 이해해 주시면 좀 조용조용히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목이 많이 지금 통증이 있어서. 그러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 목사님들이 참고하실 만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다면 기꺼이 열정을 다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 농기를 주셨는데, 지금 녹화를 하시는 모양인데, 제가 이 얘기하다가 이 열이 받치면 조금 보안에 저촉될 만한 얘기가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보를 오래 다뤘기 때문에 녹음을 하시되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이 하수근해서 참 이상하게 세상에 돌아가서 정말 5만 ccbd가 광화문 내거리에서 난무합니다.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생각할 것 없이 그냥 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강의가 아닙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어르신들한테 보고 드린다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지금 뭐 별 내용 없는 양력이지만 제가 정부에 오래 있었고, 또 김영삼 대통령을 모시고 정보 관계를 하다가 또 이명박 대통령께서 또 캐나다 대사로 있는데 전화로 들어와서 또 정보부를 맡으라고 해서 또 정보부에 들어가서 일하다 보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를 다 정보 차원에서 겪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제가 만나는 게 아니고 안 만나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정보와 공작 분야입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죽기 전에 했던 행태, 언행, 그리고 김정일이가 이어서 권한행군을 시작했던 시절까지 제가 그 당시 남산 안기부에 있었고, 2011년 말에 김정일이가 죽으니까 또 급하게 또 청와대에서 연락이 와서 좀 맡아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무슨 팔자가 그게 정보만 하게 돼 있는 팔자인지 하여튼 또 불이 나게 대사 1년 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김정은이를 상대한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어떤 일이 있었고 이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고, 우리의 꿈과 희망과 새벽기도 제목과 달리 저들이 실제 어떤 행동 양태와 사고방식을 보여주는지 저 나름대로 담담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항상 정리되어 있습니다. 대학 교수 25년 하고 나서 이 신분을 맡았기 때문에 이제 정년퇴임을 교수직을 했습니다. 작년에. 아직은 젊습니다고 하는 어르신들한테서 저도 이제 65세가 넘었습니다. 요즘은 명예교수로 있으면서 과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미국 CIA에 가보시면 그 정문에 성경 말씀이 크게 붙어 있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무슨 정보부의 일이 성경 말씀이 대문짝같이 붙어 있어요. 다시 한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를 트럼프가 거부를 못합니다. 오바마도 마찬가지고 조지 부시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는 쉽게 말하면 사실 얘기하고 사실은 현실을 증언합니다. 진리라니까 뭐 엄청나게 뭐 중요하고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너 팩트 알고 있느냐? 노스코리아에서 지금 무슨 일이 진행되는 줄 알고 있느냐? 그리고 그 사실이 바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이다. 진리는 사실이고 사실은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김정은이하고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이 CIA 간부들은 북한은 핵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하고 보고하는 거예요. 보고받고 있죠 지금.
트럼프가 말 안 들어? 그러면 뉴스에 흘립니다. 왜? 정보기관의 사명은 국가 안위를 지키는 데입니다. 특정 정파의 순종이 아니고, 우리가 순종하는 건 하나님이지 특정 정파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이 잘못 판단하고 있으면 과감하게 전현직 간부들은 사실이 그렇지 않다. 북한이 핵개발 진행 중이고 더 많이 만들었다. 트럼프는 사랑에 빠졌다 그러는데 반대 얘기가 나오네. 바로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진리를 알지. 네가 현실을 아느냐. 이번에는 이스라엘에 갔어요. 저는 양쪽 다 가봤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군이 아니고 모사드입니다.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입니다. 모사드 정문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잠언 11장 14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니라. 구약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해도 지략이 많으면 백성은 평안을 누린다. 이 지략이란 건 뭐냐? 국가 백년 대계를 위한 전략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략이란 건 뭐냐? 너 상대방을 알고 있나?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의 위치를 알고 있느냐? 우리가 상대를 알고 국제사회를 알고 우리를 알아야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철두철미하게 이스라엘 정보기관은 지략과 전략으로 뭉쳐 있습니다. 자, 그러면 CIA 모토하고 이 모사드 모토가 결국은 현실은 모든 판단의 기준이라 그럽니다. 과거는 지나간 오늘이고 내일은 다가올 오늘이다. 오늘의 현실을 직시하지 아니하면, 그럴 정직함과 용기가 없으면 함부로 미래를 논하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오늘의 국가 안보를 모르는 자가 뜬구름 잡는 평화 얘기를 왜 하느냐? 같은 뜻입니다. 누가 평화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대한민국 국민 중에. 누가 통일을 반대합니까? 평화 통일은 우리의 염원이고 꿈이요 새벽기도 주제입니다. 그러나 그런 미래를 위해서 너 오늘의 현실을 직시하라. 바로 그런 뜻으로 지략과 전략과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담담한 성경 말씀을 붙들고 핵심적으로 몇 가지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물을 많이 먹게 될 겁니다. 이게 목 때문에. 첫째는 지금 현재 노스코리아 북한 내부에서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국민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가 저는 궁금해요. 한 분의 목사님의 간증을 간단하게 소개시킵니다. 작년 10월에 북한의 인질 상태에서 풀려난 주 토론토 한인교회 강회장이신 임현수 목사님을 기억하십니까? 네. 북한에서 2년간 옥고를 치르고 말도 못하는 인간적인 모멸을 당하시고 오신 분입니다. 캐나다 정부와 국제사회가 압력을 넣어서 결국 풀려났는데, 작년 11월 말에 서울에 오셔서 극동방송에서 만났습니다. 김정한 목사님, 제가 가끔 극동방송을 하기 때문에 그때 이어르신 말씀이 참 중요한 표현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2년 동안 북한에 곧 총을 걷고 왔으면 나름대로 한이 있고 참 맺힌 감정이 있을 텐데 참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다 생각하고 용서하고 그 대신 우리에게 해줄 말이 있다. 뭔가? 내가 16년 동안 북한에게 6천만 불 이상의 인도적인 지원을 했다. 북한은 16년 동안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각종 인도적인 지원, 밀가루, 의약품, 어린이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친구들이 나를 무슨 죄를 졌다고 20년 동안 옥고를 치르게 만들었다. 다른 데 결코 없다. 남대사, 내가 지금 캐나다 대사 출신이니까 잘 아시죠? 그런 의미에서. 이건 잊지 마라. 북한 지도부의 정신력은 현재 한국 정부의 지도부는 절대로 못 이긴다. 한국 정부의 지도부가 누구든 간에 내가 만나고 겪어보고 부딪혀본 북한 지도부의 정신력은 무섭다. 우리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사상적인 지도력이라 하더라도 저들의 생존 의지와 남조선을 다루는 방식, 그리고 그것이 핵 문제든 뭐든 절대로 정신력은 한국이 못 이길 것이다. 이것이 내가
그 고생하고 16년 동안 왔다 갔다 하고 마지막에 2년 오고 지르고 난 나의 최종적인 판단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이분이 그동안 만난 사람이 밑에 그라스 루트부터 시작해서 위에 높은 단간부까지 다 만나신 거예요. 자, 그 말씀을 안 하시면 우리는 모르는가? 제가 몇 가지 메모를 했습니다만 이게 메모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저는 일종의 간증입니다. 이건 93년도 3월에 김정삼 정부가 출범하면서 저한테 김영삼 대통령이 안기부를 맡아라. 그래서 안기부 특보로 들어갔어요. 국방장관에서 군인들이 제가 10년 가까이 가르쳤지만 정보를 실무 자원에서 다룬 건 처음이에요. 갔는데 그때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예요. 핵 전쟁 소동이 발생할 때입니다. 기억나시죠? 서울 불바다 발언이 나올 때입니다. 카터가 김일성을 만나고 정상회담을 하고 메시지를 들고 올 때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 93, 94, 95, 3년을 제가 남산에서 있었어요. 그때 서울 불바다 핵전쟁 소동, 남북 정상회담 해프닝, 김일성 사망, 제네바 합의문, 그리고 김정일이의 고난의 행군이 시작될 때입니다. 저는 지금 생각해서 하나님한테 너무너무 감사해요. 가장 중요한 시기에 현장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현장이라는 건 대북 전술첩보 플러스 전략 정보를 가리키는 거고, 이것은 고도의 공작사항입니다. 그 말씀은 못 드립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국방장관에서 내가 군인들 가실 때 한 내용하고 다른 부분이 여기가 있구나. 저놈들이 허시탐탐 아무 때나 내려올 줄 알았더니 얘들도 우리 못지않게 전쟁을 두려워하는구나. 미군에 대한 공포감과 그 위협감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느끼고 있구나. 그리고 핵개발 의지는 이건 막을 수가 없구나. 이것을 저희들이 현장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김일성이가 카터를 만나서 대동강 강변에서 유람선에서 대통령 각하, 우리가 핵개발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습니다. 우리가 핵 가지고 미국하고 핵전쟁 하겠습니까? 김일성이가 그랬어요. 이 착하고 순진한 카터 대통령이 그걸 그대로 들고 와서 남북 정상회담으로 연결시켰습니다. 그러나 북한 내부적으로는 그 당시에 핵개발을 서두르라는 지시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 묻지는 마세요. 제가 하도 답답해서 작년 2017년 9월에 제 6차 북한 핵실험, 2017년 1월에 제 5차 핵실험, 2016년 정초에 4차 핵실험, 이거 3개 다 KBS 9시 뉴스에서 제가 생으로 나가서 해설했습니다. 그때 제가 국민들에게 직접 소개시킨 내용입니다. 북한의 핵개발을 막기는 이미 늦었다. 그때 제가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남북 정상회담을 2번 하건 3번 하건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핵 문제 가지고 얘기를 시작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이거 하나만 보면은 북한 지도부가 진짜 뭘 생각하고 있고 남조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미국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다 나와 있어요. 다. 간곡하게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북한 핵 문제를 지금 우리가 발본색원한다든가 비핵화시킨다든가 국제사회의 약속을 이행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입니다.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냉전주의자가 아니고 보수 우익도 아닙니다. 지금 CIA 모토, 모사드 모토 그럽니다. 철저한 현실주의자입니다. 전략 현실주의자. 국가 전략과 현실을 알지 못한 자가 함부로 통일을 입에 담지 마라. 제 지론입니다. 6.25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자들이 6.15 공동선언은 달달 외고 있다. 네가 과거를 아느냐? 경험적 교훈을 아느냐? 즉 7.4 공동성명부터 남북 기본합의서, 그리고 6.15 공동선언, 14선언, 이번에 평양선에 이르기까지 딱 갖다 놓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의 해석과 우리의 반응은 다양하게 나왔지만 북한의 입장은 초지일과 똑같습니다.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 내막을 보면 기가 막힌 게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서 만들었어? 별일 다 있습니다.
술 취해가지고 가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온 사람, 북한에게 말 못할 사정이 있는 사람, 여러 가지 형태로 저희들이 지금 대충 감을 잡고 있습니다만은 이건 남북 기본합의서 만들 때도 그랬어요. 별일 해프닝이 다 있었습니다. 7.4 공동성명 만들고 나서 이우락 씨한테 박정희 대통령이 야단친 부분이 있습니다. 임자, 이 자주란 표현은 뭔가? 박정희 대통령의 표현입니다. 이 사람아 자주 그래버리면 주한미군 나가라는 거 아니야? 요게 박정희 대통령이 72년 당시 한 얘기예요, 이게. 지금도 우리 양쪽 남북 합의한 내용을 보십시오. 민족공존한 편이 우리 민족끼리라는 편이 꼭 나옵니다. 자주하고. 미제 나가라는 표현입니다. 이건 초질관이에요. 여러분,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 입장은 간단 명료합니다. 북한의 핵무장을 해제시키기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합니다. 이걸 국민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 정부 일각 혹은 이른바 운동권 출신들의 실세들이 말하는 통일이 되면 핵도 우리 거다? 그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미국과 국제사회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대북 제재와 압박에는 방법이 없다.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정부 입장은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 신문 보면 아십니다. 저는 지금 특정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정책 비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정책 과학적인 차원에서 무엇이 진실이고 사실이고 현실이냐를 간증하러 온 겁니다. 북한 핵 문제를 왜 늦었다고 보느냐? 김일성이가 살아생전에 했던 모든 기록과 육성 발언에 첫째 나와 있고 6.25 이후부터 나와 있습니다. 6.25부터. 우리 핵무장 외에는 대안이 없다. 김일성의 모든 언행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김정일이가 받고 김일성 때는 핵 개발을 서두르라. 김정일이는 핵 무장을 서두르라. 김정은이는 실전 배치를 서두르라. 그대로 갑니다. 개발, 무장, 앤드 실전 배치입니다. 저 말이 거짓말입니까? 미국과 국제사회 정보기관에서 혹은 오랫동안 북한을 들여다본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은 북한이 핵무장을 포기한다는 것은 체제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라고 지금 다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그런 얘기하면 또 보수, 반동, 극우, 무슨 수구, 냉전, 엄한 소리가 다 나오는데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됐는지 참 하나님 우리한테 시련을 줄 때는 반드시 감당치 못할 시련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하는 성경 말씀도 있지만은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조용히 깨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어떻게 될 것인가. 따라서 앞으로 남북의 어떤 합의가 나오건 정상회담의 선언이 어떻게 나오건 트럼프와 김정은과의 미팅이 어떤 결론을 내든 간에 핵 문제는 넘버원 협상이 장기화됩니다. 넘버2 협상의 장기화는 불가피하게 인도 파키스탄 모델로 그대로 핵 보유의 기정사실로 들어갑니다. 넘버3 마지막에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전쟁을 할래? 아니면 이 상태로 더 이상 못 만들게 해놓고 평화를 할래? 이 분위기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성질급한 정치권에 있는 친구들이 지금 평화를 자꾸 먼저 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고 나는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할 수 있는 것, 간접적인 방법으로 죄송합니다. 할 수 없는 것부터 얘기합니다. 할 수 없는 것, 전쟁에 관한 겁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 임기 때입니다. 한 2년 된 것 같은데 이거 뭐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뭐 정치적으로 아무런 의미로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여러 언론 목사님들한테 제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있는 그대로입니다. 2년 전에 그 합참의장 최윤희 해군대장이죠. 저 제자입니다. 요청이 와서 우리 군 장성들 교육 좀 시켜라 해서 여보 내가 합참의 장성들을 교육시킬 건 뭐 있나 그랬더니 전쟁에 관해서 얘기해달라. 그래서 기도하다가 알았다. 근데 장성들만 모으라 그래라. 장성들만 합참 기밀실에서
조선인민군은 과연 전쟁을 결심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전쟁과 평화를 국방대학원에서 10년 가르친 데다가 정보를 실질적으로 다뤄봤기 때문에 이걸 나름대로 자신이 있어요. 그러다 결론부터 미리 얘기합니다. 조선인민군이 쉽게 전쟁을 결심하기 어렵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지금 쟤들이 핵무장 해가지고 우리하고 한판 붙자? 붙기 전에 먼저 무너진다. 아까 이면수 목사님 말씀 다시 인용하면서 제가 거기에 대한 주석을 답니다. 북한이 정신력이 강하다고 해서 국력이 강한가? 국력이라는 건 리더십의 정신력을 의미하는가? 전 국민 혹은 인민의 정신력을 같이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이 국제사회의 지구촌 시대에 너희들의 국력이라는 것은 홀로 서기를 의미하는가? 이른바 자주국방인가? 아니면 어떤 행태든 간에 국제공조와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받아야 되는가? 무지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북한군이 우리를 6.25식으로 때려서 싸워서 이기고 생존한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 설사 치고 빠진다 하더라도 그러면 북한은 무사한가? 미국의 대북 보복이 무서운 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바로 고사됩니다. 오늘의 차이나가 과거 6.25 때 차이나인가 아니면 러시아인가? 그리고 조합미군 얘기 제가 이따 하겠습니다. 그 긴 얘기입니다. 북한에게 우리가 제가 2년 전에 합참 때 그 얘기를 한 걸 지금 왜 꺼냈냐면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통일이 대박이라고 말씀하시는 바람에 제가 야 대통령 똑바로 모셔라 하고 참모들에게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걸 보고 받았으면 저한테 불쾌하게 생겼을 거예요. 통일의 대박은 우리의 꿈이야. 그러나 국가의 지도자가 되면은 그런 꿈을 얘기하기 전에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용기를 같이 얘기해야 돼요. 통일은 결론적으로 대박이지만 거기에 이르는 과정은 대란이다 얘기해야지. 대란 공짜가 아니다 얘기해야지. 피와 땀과 눈물의 대가가 따른다 얘기해야지. 그 대가 중에 제일 큰 대가가 북한의 비핵화예요. 절대로 그놈들 그냥 안 내놔. 말로 안 되면 바뀌든지 목을 조르든지 고립을 시키든지 달래든지 갖다 주든지. 지금 이 정부와 평화주의자들은 달래고 갖다 주자는데 마음이 가 있습니다. 미국과 국제사회는 줄 땐 주더라도 매를 들고서 주자 하는 얘기고, 그러면 선채찍 후 당근이냐 아니면 동시 진행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 정부가 상당히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공개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긴 얘기 안 합니다. 이거. 물론 제가 디테일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즉 뭔 말씀을 드리냐면 통일 대박을 얘기하기 전에 대란을 얘기해야 되는데 대란은 전쟁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우리 현역들은 함부로 국민들에게 전쟁 공포심을 심어주지 마라. 이거 저 지론입니다. 우리 군의 존재 이유는 평화의 유지이고 현 전선의 안정적인 관리에 있는 것이지, 전쟁이 나면 당연히 싸워서 이겨야지. 그러나 전쟁에 공포심을 심어주면 적에게 먼저 지고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다. 국민들이 패닉되면 안 된다. 자신감과 용기를 심어줄 때 그것은 공짜가 아니야. 피했던 것 때문에 대가 각오해. 군사력 건설하면서 평화를 얘기해야지. 군사력을 때려 부셔가면서 무장 해제해가면서 훈련 중지해가면서 평화를 해. 누구를 위한 평화가 무슨 평화를 얘기하는 거야. 어떤 자에게 그 얘기했습니다. 그 자가 전 정부에서 그 자가 편을 써서 미안합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던 양반이 텔레비에 능청맞게 나와가지고 통일되면 결국 북한 핵도 우리가 될 텐데 이런 소리를 한 적이 있어요. 북한 핵이 통일이 돼서 우리 거 되려면 그 통일은 적화 통일입니다. 알겠습니까? 자기들이 살려고 내놓은 핵카드를 남조선 좋은 일 시키려고 내놔요? 김일성이가 여기에 대해서 명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핵카드 아니면 남조선에게 큰 소리 칠 게 뭐 있겠는가? 우리가 이걸 들어야 미제가 우리를 상대해 주지 않겠는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철저하게 계산된 생존카드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하고 정상회담 두세 번 한다고 내던져? 쌀과 비료를 주고 금강산 가고 개성공 나온다고 이걸 내던져? 트럼프하고 카우보이식으로 정상회담 했다고 이거 내던진다는 건 미국이 순진한 게 아니고 미국 정치 시스템의 딜레마입니다. 이게 중간 선거가 있고
여론이 있고 의회가 있고 이래서 미국은 항상 짧은 4년 동안에 고개를 해. 제일 위험한 시기가 첫 번 임기의 말기입니다. 지금 그 단계로 들어가고 있어요, 트럼프가. 저는 미국 정상회담 잘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거기에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핵 문제에 관한 한 우리는 지금 빠져갈 수 없는, 나올 수가 없는 딜레마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내일 모레 풀릴 수가 없게끔 되어 있는 이 딜레마를 어찌할 것인가? 여기서 한미가 한 목소리를 못 내고 여야가 한 목소리를 못 내고 보역 간에 한 목소리를 못 내면 시간은 북한편입니다.